네, 그리고 이어서 가봅시다. 이거는 그냥 넣었죠. 일단은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이건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거나 막 이런 나오면서 일단은 이거 내용을 보면 지금 불교계는 개판이다. 예,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고려 말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이제 보기를 보는데 세속적인 불교를 비판하였다. 이 내용 자체가 세속적인 불교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1번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승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니까 그냥 넣어봤는데 이거 찾아본 게 아니라 정답지를 보니까 정해결사문이더라고요. 진울의 정해결사문. 근데 세속적인 불교를 비판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니까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울이 이제 활동한 시기가 이제 무신집권기고요. 이때는 이제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이제 수선사 결사를 주장한 거죠. 수선사 결사 주장한 사람 많긴 많은데 여기 진울이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백년결사랑 법화신앙은 요새죠.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 교관겸수, 내외겸전, 겸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겸자. 겸자는 의천. 진울은 정해죠. 정해머시기, 정해머시기. 유불일치설은 해심이에요. 해심. 예, 유불일치설 주장하는 사람은 해심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불교계 상황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대각국사 의천은 국청사를 중심으로 전태종을 창시하였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의천은 고려 중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내가 왜 이걸 왜 헷갈렸냐면 태고보호랑 이 사람이 헷갈렸거든. 그래서 2번을 했는데 신도는 불교계에서 한 게 거의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고 이건 태고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1번 조사하면서 막 이제 시기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전기 활동했던 사람이 균여. 균여는 유명한 걸로 따지면 성상융에 있고 해거는 이제 법안종이고요. 이분은 그분이랑 누구지? 원효랑 잘 묶고 사야죠. 원효가 이제 법성종이거든요. 이제 헷갈릴까?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알면 되고 의통제환이 있고요. 중기는 의천이 있고요. 이제 무신시기에는 이제 진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간석기에는 해심요새 태고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번 내용은 태고보호였고요.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원간석기 때 인재선이 도입돼서 이제 새로운 불교가 이제 유행했는데 도입한 사람이 태고보호입니다. 네, 태고보호고 수선사를 조직한 거는 교종 세력이 아니라 선종 쪽이 더 가까웠죠. 교종은 그 당시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태조의 업적만으로 옳게 묶은 것은 흑창, 흑창 설치했죠. 흑창 설치했고 그 10분의 1로 인하하는 거 이게 뭐였더라? 아 취민유도, 네, 취민유도 정책. 취민유도 정책 해가지고 10분의 1로 인하하고 흑창 설치하고 이 근데 왜 했냐면 상평창이 누가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상평창은 성종 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에는 광종이고요. 음. 취민유도 이거 나중에 또 뒤에 나와요. 취민유도 이거 취민유도 플러스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어디 쓰나
그다음에 고려의 지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맞죠? 최승로 건의해가지고 관원 파견하고 그렇게 됐고요. 이게 틀린 게 2번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임기가 1년 아니었나 막 이래 생각했거든요. 1년 아닌가 했는데 1년인 거는 조선의 관찰사라고 있잖아요. 관찰사 관찰사가 1년이었나? 관찰사가 아마 1년이었을 거예요. 예, 관찰사가 1년이었는데 이거랑 헷갈려가지고 1년 아닌가 해가지고 2번 했는데 틀렸고요. 맞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는 거였고, 고려 같은 경우는 주, 부, 군, 현 이렇게 있었고요. 조선이 부목, 군, 현. 네, 그 주부, 부목 그리고 현까지 그 지방관이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고려 때는 이제 현까지 지방관 파견됐고, 조선은 뭐 부목, 뭐 군현, 뭐 그 밑에 또 많겠죠. 뭐 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다 파견됐고. 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상공말 여기 많아 뭐 어쩌고저쩌고 도망치니, 그러니까 음, 소에서 이런 구리나 철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 좀 많이 틀린 게 천민보다 곡물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했는데, 천민은 곡물을 안 내죠.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올린 기술자를 동원하여 물품을 생산했다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공장 안에 올린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영수공업자들이고요. 소에 있는 주민들이랑 다릅니다. 소에 있는 그 주민들은 공장 안에 올린 이제 공장 안에 있는 기술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수관은 고정의 특산물을 중앙에 납부하는 일을 하였다 했는데, 개수관이 정확하게 제가 헷갈렸던 게 이거를 중앙에 납부하는 거랑 이 곡물을 거두는 사람이랑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억 속에서는 특산물을 이장이 이방이었나? 아, 향리가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향리는 거두는 거고요. 개수관이 납품하는 쪽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음, 뭐 개수관들과 토의하고 적당히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개수관이 이런 쪽에 관여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리는 거죠. 4번은. 그게 3번, 2번에서 뭐 1, 2 했는데 뭐 2번 이게 째고 넘어갔는데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공문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 현인가? 예, 그 주현에서 이제 소에다가 이제 니 얼마까지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면 향리가 징수해가지고 개수관이 징수된 특산물을 중앙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뭐 밑줄 친 이 부대의 활동을 옳지 않은 것은 배중손 나왔죠. 삼별초죠. 예, 뭐 기억하고 있는 건 배제X 해가지고 배중손은 제주도가 아니다. 어차피 배중손 하면 김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뭐 진도에 용장 상선 있고 뭐 고려 첩장이라 해가지고 일본에 헬퍼 친 거 있거든요. 그거 이게 이제 3번 내용이고요. 그 농민이 그 진도에 있을 때 가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 이들의 항쟁 협조하지 않았다 했는데, 협조 안 했을 것 같은데 했는데 협조를 했더라고요. 근데 1, 2, 3번이 너무 맞는 거라 가지고 그냥 4번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그 삼별초 항쟁에 가세를 했다는 거 알면 되지요. 다음에 광종이 나무를 뜯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거는 최승로입니다. 100%. 광종 까는 사람은 최승로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제가 배우고 있던 한국사 내에서는 그래서 최승로의 견해를 찾아라 이런 거거든. 금국은 나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제끼고요. 이거는 묘청이죠, 묘청. 그리고 2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취민유도예요. 취민유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등해와 팔간에는 주신으로 함부로 가감치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태조죠.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했던 말 중 하나고요. 오히려 최승로는 연등해랑 팔간해를 이 뭐한 짓이냐, 이것이 세금 너무 많이 낭비된다, 이거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했고. 폐지를 시켰나? 폐지시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승로. 연등해 팔간에 폐지했네요. 폐지입니다. 폐지. 그, 뭐, 최승로가 했던 건 중앙에 국자감 설치하고 지방에는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고요. 문신월가법이랑 비서성, 수서성이랑 도서관을 만들었고 지방간 12목에 파견하고 형리제도, 삼경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경, 서경, 남경이었나? 동경이었다. 그 치민유도를 그대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시대 정치기구들의 역할이고요. 어사대죠. 어사대였고 이게 조선으로 오면 사원부는 아니고 아 조선 감찰사 아니다. 감찰사는 그거고 사원부 맞네. 의군부랑 헷갈렸다. 의군부가 왕명 받아들여서 한 거고 조선엔 사원부가 되죠. 어사대는 간쟁 동박, 그러니까 대간이죠. 대간은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이 됐고요. 왕명 출납하는 데는 이제 이건 중추원이죠.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밀이 군사기물이고 굳이 따지면 이제 승선이죠. 왕명 출납. 승선이 왕명 출납이고 추밀이 군사기밀이다. 그 다음에 문화시 중에 최고 책임자인 것은 중선문화성이죠. 중선문화성. 제신과 낭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제신은 백관을 동설하거나 그러니까 대빵이죠. 대빵. 그 다음에 낭사는 왕권 견제하고 대관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따까리랑 어사대랑 합쳐갖고 개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육부를 두고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다. 상서성이고요. 그건 상서성이고, 상서도성은 행사 주관하고 공문 발송하고, 상서와 판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서 육부회장은 판사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하면 되고요. 가와 나의 관원들은 강쟁복개가 대간이죠. 대간이라 했는데 대간은 가랑 다죠. 어사대랑 낭사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와 다. 나가 이제 중추원이니까 추밀이 있고요. 추밀이. 문화시 중 중성문화성 중에서 제신이 있죠.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제추회의를 한 거죠. 제추회의가 대빵 높은 그거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나와라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권력기구이다. 나는 뭐 맞다고 할 수도 있나? 근데 라는 아니죠. 네. 그리고 가와 나의 역할을 조선시대에는 사관원이 아니고 반대일걸요. 반대. 네. 사관원? 군사기밀.
왕명출납은 승정원이네요. 사원부 그러니까 뭐 사원부 승정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훈요 10조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뭐 훈요 10조에 찾아봤어요. 이게 불교를 잘 위할 것, 사사의 쟁탈과 남조를 뭐 이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찾아보니 개석본을 보니까 모든 사원은 도선이 산수의 순력을 뭐 행세를 추점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한 건데 이것 이상으로 지으면 뭐 개판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2번도 있고요. 서북인의 등용을 경계하였다. 어느 쪽 사람을 전라도 쪽이었죠. 전라북도랑 충청도 쪽 그쪽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2번이겠거니 했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차현 이남의 공주강 밖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 했는데 이 서북인의 등용을 차별한 거는 홍경래인 아니랬던 평안도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그쪽이 이제 서북인 등용을 이제 경계했던 시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데 고려에도 당률이 있었거든요. 당률이. 근데 앞에 말이 틀렸어요. 일상생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은 대부분 관습법을 이용해서 했고요. 이거는 조선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죠. 조선에 왔을 때도 뭐 처음에는 뭐 대명률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은 대명률이죠. 대명률 있고 뭐 경국대전 있고 이런데 지방에서 하는 그런 법 같은 거 처리할 때는 조선에서도 관습법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창은 개경에, 상평창은 개경서병 12목에 설치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의창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상평창은 개경서경 12목에 설치됐다. 이게 좀 헷갈리면 앞에 상자가 붙어 있었죠. 어차피 의창이랑 상평창이랑 헷갈릴 거니까 앞에 상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있다.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더 주요한 지역에 설치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상장제례에 관한 의식은 유교적 전통의식을 따른 건 이건 조선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된 17세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건 고려는 아예 상관없고요. 그리고 화척, 제인, 양수척, 그러니까 좀 천한 양인이었죠. 일단 이때는 이 사람들은 양인이었는데 천하게 여겨가지고 호적이 안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어떤 책의 일부이다. 여기서 이제 구상국사를 얻어서 동명왕 본기를 보니 신이한 사적이 뭐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것보다 더 자세하였다. 뭐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와 이거 즉이네. 동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상국사 어쩌고 했는데 구상국사를 보고 이건 삼국사기 아닌가. 그 삼국사기에서 뭐 빠졌던 삼국사기 같은 거는 이제 좀 신의사관 같은 게 반영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말인 줄 알고 3번 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동명한평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수라했다. 이건 해동고승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동고승전. 네. 이거 이제 이제 삼국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쪽 승려 30명 정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제 중국 스님들만큼 대단한 스님들이 많다. 이렇게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누락된 고조선과 사만 등의 상고사를 복원하였다. 이 말이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애초에 동명한편 같은 경우에 이제 무신직건기 때 나온 책이고 1년은 이제 원간석기 때 있었던 거고요.
강목법으로 서술되었다 했는데, 일단은 성리학적 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제끼고요. 강목법, 고려 후기의 강목법 관련된 거는 이제 민지의 본조 편현 강목입니다. 혹시 민지가 조선 사람이었나? 아, 원간석기 대사요, 원간석기. 여기까지네. 밑줄 친 이 책이 전래되었던 시기의 사회 모습을 옳지 않은 것은 원의 산홍사,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이제 원나라 농법 농서를 참조했다, 뭐 이런 거죠. 농상집료죠, 농상집료. 그러니까 뭐 이암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암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이암 나오고 원나라 농서 참조했다. 그럼 농상집료죠. 그러면 일단 원간석기라 보면 되고요. 1번이 틀렸거든요. 그 목화를 보고 나는 그냥 맞는 거 아닌가. 목화가 원간석기 때 들어오긴 들어왔으니까. 근데 무명 생산을 한 거는 조선 전기예요. 예. 그러니까 고려 때는 목화가 들어오기만 했고 본격적으로 생산된 거는 조선 전기라 가지고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해안의 저습지가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었다. 이런 거는 음, 거의 고려 전반에 다 일어났죠. 예. 고려 그러니까 조선까지 계속 간척했고요. 소금 전매제는 충선왕 때죠. 충선왕 때.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정확하게 맞고요. 시비법이 시행되었으나 휴경지가 있었다. 시비법이 고려 때 된 거는 맞고요. 여기서 이제 조선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조선에는 휴경지가 소멸하였다고. 고려는 휴경지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충선왕 때 했던 거는 뭐 사림원 만든 거랑 정방을 폐지했고 재상지종이래 가지고 왕이랑 결혼할 수 있는 과문을 정해줬고요. 이게 권문세족도 달래주려고 한 거예요. 전농사로 토지 개혁하고 의염창에서 소금 전매제했고요. 망권당에서 성리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입성측동을 거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